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백만장자 노부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계약서 검토 안 끝났어?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임원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 같았다. 그 눈빛 하나로 전국 200개의 프랜차이즈를 호령하는 백만장자가 된 여인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 중입니다. 대리가 고개를 숙이자 윤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잔뜩 긴장한 임원들의 얼굴을 훑어보다 그녀는 손을 휘저었다. 다들 나가봐. 오늘은 여기까지다. 문이 닫히자마자 윤 여사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50년 전 그녀가 맨손으로 첫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허름한 골목길이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다. 이사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정 실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50년을 함께한 비서였기에 가능한 특권이었다. 윤 여사는 창가에서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다. 우리 민석이 요즘 어때? 정 실장의 손이 살짝 떨렸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눈을 피했다. 아드님은 회사에 잘 출근하고 계십니다. 윤 여사가 휙 돌아섰다. 그녀의 예리한 눈빛에 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내 앞에서 거짓말이야? 뭔가 있지? 정 실장은 불편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사실은 아드님께서 한 여성과 꽤 진지하게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윤 여사의 눈이 커졌다. 50이 넘은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소식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꺼내든 것은 아들의 사진 한 장. 학창 시절 교복을 입은 민석의 웃는 얼굴이었다. 누구야? 어떤 여자인데?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압구정에 있는 작은 식당 종업원이죠. 윤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종업원이라고? 우리 민석이가? 네.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백화점에서 반지를 보더군요. 반지라고? 윤 여사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녀는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 뒷조사해. 가족관계부터 학력, 재산, 전 남자친구까지 모조리. 샅샅이. 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이사님.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잠을 설친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다. 빨간 립스틱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윤 여사는 문을 잠그라는 손짓을 했다. 뭐가 나왔어? 서류를 펼친 윤 여사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김지은 32살. 부모님은 그녀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 고졸학력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동생을 키우기 위해 17부터 식당에서 일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게 전부야? 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윤 여사는 서류를 내던졌다. 이런 배경의 여자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잖아. 분명 돈 때문에. 말을 멈춘 윤 여사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신문 배달부터 공장에서의 야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남편을 만나기 전 그녀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었다. 정 실장. 네, 이사님? 윤 여사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정 실장은 그 미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미소는 항상 무언가 위험한 결정의 전조였다. 그 식당에 내가 직접 가볼 거야. 네, 직접요? 그래.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리지 않을 거야.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정 실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윤 여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주름이 패인 손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했다. 설거지 이모로 취직할 거야. 내가 직접. 이사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알게 되시면 민석이한테 말하지 마. 아무도 몰라야 해. 윤 여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그녀가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정 실장은 알고 있었다. 180개의 식당을 키워낸 내가 설거지 좀 못하겠어? 윤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모성애, 그리고 잃어버린 젊은 시절을 되찾으려는 설렘이 뒤섞인 불꽃이었다. 이틀 후, 압구정 골목의 작은 식당 앞에 낡은 옷차림의 노파가 서 있었다. 머리를 낮게 묶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윤 여사가 맞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여기가 맞나? 윤 여사는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정든 밥상. 유리창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종업원들이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기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밝은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30 초반의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다. 윤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김지은이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는 생각보다 더 밝고 활기찼다. 저 설거지 자리 구한다고 들어서요. 윤 여사는 목소리를 한껏 약하게 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네, 들어오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간단한 면접이 끝나고 윤 여사는 바로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을 소유한 그녀가 작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이러니.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지은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 이모님, 이건 이렇게 닦으시면 더 편해요. 지은이 다가와 그릇 닦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윤 여사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친절함에 살짝 당황했다. 고마워. 일은 처음이라.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윤 여사는 지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설마 내가 민석이 어머니인 줄 알고 이러는 건가?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지은은 땀을 흘리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다. 윤 여사는 그런 지은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저기요.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화가 난 손님이 소리쳤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윤 여사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주시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화난 손님 있어? 윤 여사가 무심한 척 물었다. 아니에요, 이모님. 그냥 소금이 조금 적게 들어갔나 봐요. 지은은 손님을 탓하지 않았다. 윤 여사는 속으로 연기를 참 잘하네 생각했지만 지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윤 여사는 온몸이 쑤셨다. 몇십 년 만에 하는 육체 노동에 허리는 끊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석에게 지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퇴근길 지은이 윤 여사의 곁에 다가왔다. 윤 여사는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다. 이 정도쯤이야.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했어. 정말요? 저도 17부터 식당 일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17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 그녀도 지은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너, 가족은 있니? 부모님은 제가 16일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윤 여사의 가슴이 살짝 아려왔다. 지은의 이야기는 그녀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다. 힘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동생이 내년에 졸업하거든요. 지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윤 여사는 그런 지은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연기일 뿐이야.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다음 날 윤 여사는 더 깊은 테스트를 계획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어머, 미안해. 지은은 놀라 달려왔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모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유리 조각 조심하세요. 지은은 재빨리 빗자루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치웠다. 윤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미안해, 내가 실수를.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예요. 이모님 손은 안 다치셨죠? 지은이 윤 여사의 손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윤 여사는 자신의 비싼 반지를 빼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은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반지 오래된 거야. 남편이 준 건데 못 빼고 있네. 윤 여사는 변명처럼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반지네요.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거군요. 지은의 말에 윤 여사는 문득 오래전 남편이 그 반지를 선물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들도 한때는 지은과 민석처럼 젊고 사랑에 빠져 있었다. 오후 지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윤 여사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석이었다. 지은 씨 계세요? 민석이 주변을 둘러보자 윤 여사는 재빨리 얼굴을 돌렸다. 다행히 민석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지은이 돌아왔다. 어머, 민석 씨, 웬일이세요? 민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윤 여사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그 표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민석은 항상 무표정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가느라 웃음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오늘 일찍 끝나서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마감이라. 괜찮아. 그럼 데리러 올게. 민석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난 후 지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윤 여사는 그런 지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 아들을 저렇게 웃게 만드는 여자.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지은의 진심을 시험하러 왔지만 점점 그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모님, 오늘은 좀 일찍 끝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윤 여사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째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매일 밤 고급 핸드크림을 바르지만 50년 만에 다시 하는 육체 노동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었고. 지은은 말끝을 흐렸다. 윤 여사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제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요. 윤 여사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어제 정 실장을 통해 지은과의 만남을 취소했었다. 변명은 해외 출장이었다. 남자친구 어머니? 무서운 분이니? 윤 여사는 담담한 척 물었다.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다. 글쎄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전국에 회사가 200개나 있대요. 윤 여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많이 걱정돼요. 제가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윤 여사는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진심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진심이 통할 거야. 윤 여사의 말에 지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모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윤 여사는 문득 50년 전을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불안에 떨었던 젊은 여자였다. 그럼 나도 한때는 너처럼 젊었으니까. 윤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식당 사장이 들어왔다. 지은아, 민석 씨가 왔어. 데리러 왔대.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다. 윤 여사는 순간 긴장했다. 아들과 마주칠 위험이 있었다. 이모님 괜찮으시면 저 먼저 가봐도 될까요? 그래, 어서 가. 남은 건 내가 할게. 지은이 앞치마를 벗고 나가자 윤 여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식당 앞에서 민석이 지은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윤 여사는 오랜만에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음 날 윤 여사는 더 깊은 테스트를 계획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다. 아이고, 허리가. 지은이 놀라 달려왔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나이 탓인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윤 여사는 연기를 했지만 사실 진짜 허리가 아팠다. 오랜만에 육체 노동은 그녀의 몸에 무리였다. 어머나,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약속 있잖아. 윤 여사는 지은이 오늘 민석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민석 씨한테 연락할게요. 이모님 건강이 먼저예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윤 여사는 놀랐다. 지은은 정말로 자신 때문에 민석과의 약속을 취소하려 했다. 정말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일단 병원부터 가요. 결국 지은은 윤 여사를 병원에 데려갔다. 민석과의 약속은 미루어졌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 여사는 죄책감을 느꼈다. 정말 미안하구나. 너 때문에 약속도 못 지키고. 괜찮아요, 이모님. 민석 씨도 이해해줬어요. 윤 여사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이 아이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 그 사람 많이 사랑하니? 택시 안에서 윤 여사가 불쑥 물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민석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머니가 반대하면 어쩔 거니?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석 씨 어머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때까지요. 윤 여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왜 그렇게 봐요, 이모님? 아니, 그냥 내가 참 좋은 아이라서. 택시가 윤 여사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물론 그녀의 진짜 집이 아닌
테스트를 위해 정 실장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이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 남편은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윤 여사의 말에 지은의 눈빛이 슬픔으로 물들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지은의 말에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오직 사업과 아들뿐이었다. 하지만 사업에 모든 것을 쏟다 보니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이모님, 내일 몸이 안 좋으시면 출근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께 말해 놓을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일 출근할게. 지은이 떠난 후 윤 여사는 정 실장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님? 그 아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정 실장은 놀란 기색이었다. 정말요? 그럼 이제 그만. 아직이야.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 있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뿐. 다음 날 윤 여사는 계획대로 출근했다. 지은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아. 나 원래 독한 사람이야. 그날 점심시간 식당은 평소보다 더 바빴다. 모든 직원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 윤 여사는 물이 고인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비명에 지은이 달려왔다. 이모님, 윤 여사의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처음엔 연기였지만 순간 정말로 넘어진 그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지은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윤 여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발목이 접질린 듯했다. 발목이. 아이고. 지은은 즉시 사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바쁜 점심시간이었지만 지은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벗었다. 사장님, 이모님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사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묻어났다. 식당은 손님들로 넘쳐났고 종업원은 부족했다. 지은은 잠시 갈등하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만 이모님 먼저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사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지은은 윤 여사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윤 여사의 상태를 걱정했다. 많이 아프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윤 여사는 지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테스트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윤 여사의 발목을 검사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염자였다.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서서 일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설거지 이모 역할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의 말에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일해야지.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안 돼요. 이대로 혼자 두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결국 지은은 윤 여사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백만장자의 집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혼자 지내세요?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윤 여사는 침대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죠.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그녀는 윤 여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테스트를 위한 가짜 집이었기에 당연했다. 이모님, 냉장고가 비었네요. 제가 장 봐올게요. 지은은 서둘러 나갔다. 윤 여사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원래 계획은 지은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이 시험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30분 후 지은이 식료품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윤 여사는 지은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래전 자신도 남편을 위해 저렇게 요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여기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가지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들고 왔다. 윤 여사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음식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 때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윤 여사는 한 숟가락 미역국을 떠먹었다.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맛있네. 너 요리 잘하는구나. 지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집에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끝을 흐리는 지은을 보며 윤 여사는 문득 궁금해졌다. 내 부모님, 어떤 분들이셨니? 지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 잃었어요. 윤 여사는 지은의 말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자신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했지만 적어도 둘이 아닌 하나씩 잃었다. 그래서 동생은 내가 키웠구나. 네. 제가 17, 동생이 11살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동생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내년이면 졸업해요. 윤 여사는 지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은처럼 밝은 마음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윤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윤 여사는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내가 동생을 잘 키워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네, 민석 씨. 네, 지금 이모님 댁에 있어요. 오늘 식당에서 넘어지셔서. 지은은 전화를 끊고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이모님.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전화했네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 윤 여사의 질문에 지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네. 민석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해요. 윤 여사는 아들에 대한 지은의 묘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알던 민석은 항상 무표정하고 내성적인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다른 민석이 보이는 듯했다. 근데 좀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 민석 씨 어머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윤 여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 실장이 새로운 만남을 약속했던 것이다. 걱정 마. 내 진심이 통할 거야. 그럴까요? 민석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엄청 대단한 분이래요. 저 같은 평범한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돼요.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이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선입견을 떠올렸다.
배경 조사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수 없어. 진심이 중요한 거지. 지은은 윤 여사의 말에 위안을 얻은 듯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지은은 윤 여사의 발목을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괜찮아요. 제가 걱정되는걸요. 지은이 문을 닫고 나가자 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정 실장에게 전화했다. 이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계획을 바꿀 것 같아.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아이야.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현관 벨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문을 열자 지은이 영양죽과 약을 들고 서 있었다. 이모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윤 여사는 당황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식당 출근 전에 들렀어요. 걱정돼서요. 지은은 부엌으로 향해 죽을 데웠다. 윤 여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도 이른 아침에 자신을 챙기러 온 지은의 마음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이모님, 혼자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은의 말에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 아들조차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이었는지도 몰랐다.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해요. 지은이 현관으로 향하자 윤 여사가 불렀다. 지은아. 네, 이모님? 고마워.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윤 여사에게는 오랜만에 내뱉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오늘 저녁에 또 올게요. 지은이 떠난 후 윤 여사는 정 실장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와. 할 이야기가 있어. 30분 후 정 실장이 가짜 집에 도착했다. 그는 윤 여사의 발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 많이 다치셨습니까? 별거 아니야. 그것보다 계획을 바꿀 거야. 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네, 지금요? 그래.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어. 정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사님, 갑자기 진실을 말씀하시면 그분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윤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50년간 윤 여사의 곁에서 그녀의 결정을 지켜봐 왔다. 그리고 그녀가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지은은 약속대로 윤 여사의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들고 있었다. 이모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어요. 발목에 좋대요. 윤 여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은을 맞이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앉으렴. 할 이야기가 있어.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은아, 사실 내가 너에게 정직하지 못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 여사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다.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나는 민석이 어머니야.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미안해, 지은아. 나는 너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변장했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내 이름은 윤정희. 민석이 어머니란다. 지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러셨어요? 저를 속이시다니. 윤 여사도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 때문에 비틀거렸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가 곧 손을 떼었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왜 이랬는지.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현관으로 향했다. 윤 여사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지은아, 제발. 하지만 지은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윤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정 실장에게 연락했다. 민석이한테 연락해.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다음 날 아침 정 실장이 소식을 들고 왔다. 아드님 말씀으로는 지은 씨가 동생 집에 가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이사님,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엄마야. 지금 당장 만나자. 윤 여사와 민석은 그녀의 진짜 집,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만났다. 발목을 다친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앉아라, 민석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윤 여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은의 배경을 조사했던 일, 설거지 이모로 변장했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의 진심을 알게 된 일까지. 민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오랫동안 침묵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 여사는 아들의 눈을 바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했어. 하지만 민석아,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잘못 판단했어.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알아. 내가 사과할게. 지은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 민석은 망설였다. 지은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마 원하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사과해야 해. 윤 여사의 단호한 모습에 민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거부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의 차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윤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서민 아파트였다. 지은의 동생이 사는 곳이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민석이 말했다. 먼저 가서 지은이를 설득해 볼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석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자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었다. 20분이 지나고 민석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지은이가 만나주겠대요. 하지만 많이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윤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민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요.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거실에 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곁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지은의 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가 먼저 인사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밖에 있을게요, 누나. 동생이 나가고 민석도 함께 나가겠다는 눈짓을 했다. 윤 여사와 지은만 남겨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앉아도 될까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 여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지은아,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윤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것.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란 걸 알아. 지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저를 그렇게 속이시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 여사는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내가 너무 두려웠어. 민석이가 나이 5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잖니. 그러다 갑자기 너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민석이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 지은의 눈에 상처가 더 깊어졌다. 윤 여사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너를 만나기 전이야.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불신하며 살았던 것 같아.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 지은은 잠시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저는 정말 민석 씨를 사랑해요. 그분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는 내 진심을 믿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만나서 대화하면 될 일을. 윤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늙은이의 고집이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매일 보던 그 이모님이 사실은 대기업 회장님이었다니. 나도 한때는 너처럼 가난했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밤샘 작업도 했지. 그러다 조금씩 성공했을 뿐이야. 윤 여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난 30살에 첫 가게를 열었어. 그리고 5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지. 지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젊은 시절과 많이 닮았더구나.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 침묵이 흐른 후 윤 여사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 마음이야.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지은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다. 천천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반지였다. 이건 내가 28배 처음 가게를 열 때 남편이 선물해준 반지야. 우리 부부의 시작을 함께한 반지지.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런 소중한 걸 저에게요? 윤 여사는 미소 지었다. 내가 앞으로 민석이와 함께할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의 시작과 함께했던 이 반지가 너희의 시작도 축복했으면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 시간을 가져도 돼. 윤 여사가 일어서려 하자 지은이 그녀를 도왔다. 그 손길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발목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말고. 윤 여사가 문 쪽으로 향하자 지은이 불렀다. 진짜 이름이 뭐예요? 윤 여사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윤정이야. 하지만 내가 부르던 대로 그냥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좋아. 지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문을 나서자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요? 윤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지은이는 좋은 아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차로 돌아가는 길,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50년 동안 돈과 성공만을 쫓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의 행복이었다. 민석아, 내 엄마, 지은이를 잘 챙겨.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석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일주일이 지났다. 윤 여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발목은 거의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정 실장이 노크 후 들어왔다.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11시에 투자회의, 오후 2시에 신규 매장 계약 검토, 저녁 6시에. 저녁은 취소해. 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중요한 미팅인데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그녀는 요즘 들어 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지은과의 일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50년 동안 그녀는 휴식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재산 하지만 텅 빈 집. 수많은 직원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없었다. 이사님, 아드님께서 오셨습니다. 정 실장의 말에 윤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 들어와. 정 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민석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 민석아? 괜찮아요. 엄마는요? 발목은 다 나았어요? 윤 여사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괜찮아. 침묵이 흐르다가 민석이 입을 열었다. 엄마, 지은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윤 여사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는데 엄마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윤 여사의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은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요. 지은이가 직접 요리하겠다고. 윤 여사는 놀랐다. 내 집에서? 지은이가 요리를? 민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지은이가 엄마 입맛에 맞는 요리를 배웠대요. 정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윤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아이는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했다. 몇 시에 가면 될까? 7시쯤이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민석이 떠난 후 윤 여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부끄러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였다. 저녁 시간 윤 여사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정성을 들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마침내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지은이 돌려준 그 오래된 은반지만 끼웠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민석의 전화를 받고 윤 여사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긴장하고 있었다. 민석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지만 윤 여사의 집만큼 화려하지는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다. 윤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안녕, 지은아. 민석이 어머니의 코트를 받아 걸었다. 지은은 윤 여사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각종 나물, 그리고 윤 여사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이 모든 걸 내가 준비한 거니? 지은은 쑥스럽게 웃었다. 네. 정 실장님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여쭤봤어요. 윤 여사는 감동했다. 지은은 그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다. 윤 여사는 지은의 요리를 맛보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정말 맛있구나. 너 요리 실력이 대단하네. 지은은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연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석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거실에 둘만 남겨지자 윤 여사와 지은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은은 잠시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아드님을 위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윤 여사는 지은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래도 내 방식은 잘못됐어. 넌 그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변장하고 오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 이모님을 좋아했어요. 그분이 힘들어하실 때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윤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더 미안했지. 지은은 조심스럽게 윤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윤 여사가 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윤 여사는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때 민석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연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두 분 뭐 하세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민석은 그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이 기회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은과 윤 여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석 씨. 결혼하고 싶어요. 민석은 반지를 지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것은 윤 여사가 준 은반지 옆에 나란히 놓였다. 어머님, 민석이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축하해 주세요. 윤 여사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이었다. 축하한다. 두 사람. 정말 축하해. 그날 밤 윤 여사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녀는 꿈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해냈군요. 우리 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윤 여사는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